1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강봉이 있는데 여기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축하중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A, B, C에서 변형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구조의 변형 에너지라는 것은 U라고 표현을 하고 2분의 P 델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조가 이렇게 충력을 받고 있죠. 이 충력을 받는 부재에서 델타라는 것은 우리가 2A분의 P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놓고 정리를 하게 되면 2A분의 P제곱 L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암기를 하고 있다는 가정에 하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P라는 것은 이제 부재가 받고 있는 부재력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재력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 BC의 부재력을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끊으면 BC의 부재력은 P가 되겠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AB 구간의 부재력도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끊으면 여기도 이제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부재력을 표현을 할 텐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는 건 뭐냐면 우선 이제 U라는 것은 UAB랑 UBC를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은 여기다가 바로 숫자를 대입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하냐면 2 곱하기 200기가파스칼 이렇게 쓰고 그리고 A를 지금 지름이 20mm인 원이니까 4분의 20의 제곱 파이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놓고 뭐 P는 20kN이니까 이렇게 쓰고 뭐 1m 쓰고 여기도 이제 쭉 쓰겠죠. 2에 200기가파스칼 200기가파스칼 여기는 4분의 10의 제곱 파이 밀리미터 제곱이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kN 제곱 얘가 지금 20kN이니까 뭐 1m 이렇게 쓸 텐데 이런 식으로 풀면은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왜 풀 수가 없냐면 여기서도 일단 단위 변환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단위 변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물론 뭐 계산이 빠르다면은 뭐 굳이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 학생들이 계산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안 푸셨으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 얘를 일단 문자로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여기가 지금 10mm죠. 여기가 20mm죠. 우리가 면적이라는 것은 4분의 d제곱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여기는 4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일단 이 변형 에너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에 4A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P제곱 곱하기 1m죠. 그 다음에 여기는 2에 여기는 A죠. 그래서 A를 놓고 P제곱 1m니까 일단 이거를 문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1m가 아니군요. 지금 0.8m네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8분의 1이고 여기는 0.4니까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하면은 여기가 42A분의 21P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숫자를 대입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숫자를 40에 200기가파스칼이고 우리가 A를 지금 10mm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는 4분의 10의 제곱 파이 밀리미터 제곱이고 여기는 21에다가 P가 20kN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정리를 해야지 단위 변환을 한 번만 해서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14,000 뉴턴 밀리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저번에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구조죠. 영부제를 어떻게 쉽게 판정할 수 있을까 거기서 한번 다뤘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지금 집중하중 P를 받고 있을 때 영부제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 일단 바로 눈에 보이는 영부제를 일단 판정을 합니다. 바로 보이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두 개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영부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판정하고 나면 얘가 영부제면 지금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 하나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또 영부제가 되겠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하나가 영부제가 되는 거고 얘가 좌우 대칭이니까 얘도 영부제, 얘도 영부제 이렇게 해서 4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개가 판정이 되면 보기를 봐야 됩니다. 보기를 봐서 4개가 맥시멈이면 얘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뭐 지금 얘가
얘가 4고 얘가 뭐 3이고 얘가 5였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보기에 5가 있다. 우리가 4개만 판정을 했는데 5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꼼꼼하게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4개를 명확하게 판정을 했는데 맥시멈이 4이기 때문에 그냥 4번을 찍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x, y 평면에 힘 3개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문제에서는 뭐냐면 이 3개의 합력이 작용하는 상한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한의 위치라는 것은 합력의 방향이 1쪽이냐, 2쪽이냐, 3쪽이냐, 4쪽이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겠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이런 3개의 힘에 X축 분력과 Y축 분력을 더해서 그 부호를 판정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X축 분력을 일단 다 더해보세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 P1의 X축 분력은 우리가 얘를 뭐 오른쪽으로 잡는다면 오른쪽을 플러스로 이렇게 잡는다면 P1의 X축 분력은 지금 왼쪽으로 가겠죠. 얘가 왼쪽 위로 작용을 하니까 얘의 X축 분력은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화살표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일단 이게 지금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왼쪽은 마이너스가 될 테고 P1 코사인 60을 곱하면 되겠죠. 얘가 코사인 60을 곱해야 이렇게 가라앉을 테니까. 그리고 P2는 오른쪽으로 30이니까 플러스 30 이렇게 될 테고 P3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P3인데 여기가 30도니까 코사인 30을 곱해야 이렇게 가라앉겠죠. 그래서 코사인 3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직접 대입을 하게 되면 P1이 마이너스 30이고 코사인 60은 2분의 1이죠. 그리고 플러스 30이고 마이너스 P3가 지금 30이고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인데 우리가 어차피 부호만 판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루트 3에다가 뭐 1.7을 넣겠습니다. 1.7을 넣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0.5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너스란 얘기는 얘가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얘네들의 합력이 방향이 일단 2 아니면 3쪽으로 가겠구나. 왼쪽이니까 일단 이거를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Y축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Y를 볼 건데 얘는 이제 위쪽을 플러스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 얘가 지금 P1 사인 30을 해야 사인 60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P2는 지금 X축 방향으로밖에 없기 때문에 Y축 분력은 없고요. 그리고 P3는 얘가 마이너스 P3 사인 3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30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인데 루트 3에다 1.7 바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P3가 30이고 사인 30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얘도 계략적으로 10.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가 위쪽 방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의 방향은 왼쪽 위니까 이상한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지금 여기 모서리에 20kN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A점에서 수직 응력을 구하라고 했네요. 이 문제는 지금 편심하중을 받는 기둥 문제인데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단면을 조금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지금 하중이 여기 작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에 20kN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20kN은 지금 이 단면에 대해서 편심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빨간색 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20kN이라는 게 이렇게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겠죠. 이 축의 빨간색 축에 대해서 20kN이 모멘트를 이렇게 발생을 시킬 텐데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쪽은 인장이 발생을 할 거고요. 왜냐면은 이쪽이 지금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인장이 발생을 하고 여기는 압축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A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빨간색 축에 대해서는 20kN이 A점에 인장을 발생을 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멘트를 얼만큼 발생을 시키는 거냐면 인장이니까 플러스인 거고 여기가 지금 이 축에 대해서 끝 단면이죠. 이쪽이 끝 단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S분의 M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모멘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최대 힘 모멘트니까 이거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편심이 있냐면 이 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20kN이 어떤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냐면 이렇게 발생을 시키겠죠. 입체적으로. 그래서 이쪽은 인장을 발생을 시키는 거고
이쪽은 압축을 발생을 시키는 거겠죠. 지금 이 파란색 모멘트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 이쪽은 이렇게 들리고 이쪽은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화살표, 이 파란색 축이 A점에 발생시키는 모멘트는 인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S분의 M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 S를 표현을 한번 해보죠.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보면은 여기서 S라는 것은 빨간색 축에 대한 S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뭐 B로 놔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6분의 BH 제곱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B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축이 요거니까 여기가 B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B 곱하기 빨간색 입장에서는 여기가 H가 될 겁니다. 그래서 H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모멘트라는 것은 빨간 축에 대해서 편심 거리가 이거니까 20kN 곱하기 이게 편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모멘트가. 그래서 여기가 20kN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파란색에 대해서는 지금 축이 이거기 때문에 B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6분의 이걸 B로 놔야 되겠죠 이번엔. 그래서 이게 B 곱하기 H 제곱이고, 여기는 20kN 곱하기 이 파란 축에 대해서 빨간색이 힘이 가지고 있는 이 파란색 축에 대해서 하중이 갖고 있는 편심거리는 요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얘네가 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B랑 H도 같고 이 편심거리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걸 구분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근데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구분을 해봤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두 배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설명한 것은 모멘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20kN이 이 구조 전체에 발생시키는 압축 응력이 있겠죠. 20kN이 이렇게 꾹 누르기 때문에 얘가 압축 응력이 얼마를 발생을 시키냐면 마이너스 A분의 P만큼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A분의 P를 이렇게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식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일단 마이너스 A분의 P니까 마이너스 20cm 제곱분의 P가 지금 20kN인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6분의 BH 제곱인데 B랑 H에 지금 구분이 없죠. 그래서 20cm에 3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20kN 있고 편심거리도 마찬가지로 구분이 없고 단지 이 변의 절반이니까 10cm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 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정리를 해보면 이게 2.5MPa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프레임 구조가 있는데 여기 하중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구조물에 발생하는 모멘트 선도를 물어봤네요. 이렇게 모멘트 선도를 물어보는 문제는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냐면 순서가 있는데 모멘트 선도를 물어봤을 때 밑에 이제 보기들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객관식이니까 이 보기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보기들을 하나씩 제거할 때 어떤 순서로 제거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힌지나 혹은 롤러 지점이 있겠죠. 그리고 뭐 내부 힌지가 있을 겁니다. 내부 힌지, 얘네들은 당연히 이 지점들에서는 우리가 모멘트가 0이 돼야 되겠죠. 힌지나 롤러는 모멘트 발력이 없고 내부 힌지도 우리가 힌지니까 모멘트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멘트가 0이 돼야 된다는 이거를 일단 판정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강절점에서 좌우의 모멘트 크기와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단 1번이랑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힌지랑 롤러 지점 내부 힌지에서 모멘트가 0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번을 보게 되면 A점이랑 D점이 지금 힌지랑 롤러죠. 그래서 0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1번은 첫 번째 조건을 일단 만족을 하는 거고, 2번을 보게 되면 지금 A점에 모멘트가 요만큼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2번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A점이랑 D점이 모멘트가 0이 돼야 되는데 D점이 지금 모멘트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3번도 안 되는 거고요. 4번은 지금 조건을 만족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힌지랑 롤러랑 힌지 롤러 지점에서 모멘트가 0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조건에서 부합이 안 하는 게 2번, 3번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문제 내부 힌지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2번은 강절점에서 좌우에 모멘트 크기랑 부호가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B를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강절점이죠. B점이 여기서 보게 되면 B점이랑 C점이 강절점입니다. 강절점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하나의 부재에 모멘트에 저항할 수 있는 부재가 달려있는 점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 부재에 모멘트에 저항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점과 이 점을 강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모멘트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쪽 방향 모멘트는 요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 방향 모멘트는 요게 됩니다. 근데 이 크기랑, 그러니까 요만큼의 크기랑 같죠. 그리고 부호도 이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쪽으로도 0이고 이쪽으로도 0이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얘를 보게 되면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B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랑 크기가 같습니다. 그리고 부호도 같고 그래서 되고, 여기서도 보면 왼쪽 오른쪽이 0이죠. 그래서 얘도 2번에 만족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랑 4번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럴 경우에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이제 하중 조건을 봐야 됩니다. 하중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보기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P가 이렇게 작용을 하죠. P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이 P가 여기 이격거리가 있겠죠. 여기를 여기 길이를 D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모멘트를 발생을 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트는 PD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모멘트 PD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외력 PD가 있기 때문에 모멘트도를 그리게 되면 이 점에서 모멘트의 불연속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PD만큼. 그런데 1번을 보게 되면 지금 모멘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죠. 이 점에서 지금 불연속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얘는 불연속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1번은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을 보게 되면 이 점에서 지금 모멘트의 불연속이 발생을 했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위로 툭 튀었죠. 이렇게 PD만큼 튀었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지금 미소 요소를 해석하는 문제겠네요. 미소 요소 응력 해석 문제인데, 문제에서는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요소에서 수직 응력과 전달 응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뭘 하라 그랬냐면 학생들한테 옆에다가 시그마 x랑 시그마 y랑 타우 xy를 반드시 쓰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부호 판정하는 게 조금 부호를 잘못 대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 습관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시그마 x는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 8이겠죠. 왜냐면 이쪽이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수직응력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얘가 반대로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 8인 거고, 시그마 y는 16 메가파스칼이 될 거고요. 그 타우 xy는 이렇게 있을 때 면에서 이렇게 가면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쪽만 판단을 하라고 했죠. 근데 여기가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첫 번째는 최대 전달 능력이 발생하는 요소에서 수직 응력이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제가 맨날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최대 주응력이 발생을 할 때 전달 능력은 0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에서 얘를 돌리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때 타우는 얼마냐? 이때 타우는 0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함정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얘가 함정인데, 그러면 시그마 1, 시그마 2는 최대 수직 응력, 최소 수직 응력이죠. 최대 최소 수직 응력인데, 그러면은 최대 전달 능력이 나올 때 수직 응력은 얼마냐? 얘도 0이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함정인데 0이 아니라 그랬어요. 0이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걸로 함정을 냅니다. 이게 최대 수직 응력일 때 전달 능력이 0이다. 그러면 최대 전달 능력일 때 수직 응력도 0이다 라고 생각을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함정을 냅니다. 그래서 보기에 지금 0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런데 지금 0이 아니겠죠. 0이 아니고, 물론 0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2분의 시그마 x가 마이너스 8이고 시그마 y가 16이죠. 그래서 얘가 4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아니고 3번, 4번이 일단 되는 거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요걸 암기를 해두세요. 시그마 1, 시그마 2일 때 전다 능력은 0이고 타우 맥스일 때 수직 응력은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다. 요거를 반드시 암기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물어봤냐면 최대 전다 능력이 발생하는 요소에서 전다 능력을 물어봤으니까 지금 굉장히 뭐 언어적으로 어렵게 나왔는데 타우 맥스를 구하란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면 1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